다음 중 y가 x에 대한 함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연수 x보다 작은 짝수의 개수. 함수인가요? 네. 함수가 되려면 x 하나, y 하나가 성립해야 되죠. 예를 들어 여기 5 같은 수를 집어넣었다 칩시다. 자연수 5보다 작은 짝수의 개수는 2개. x값 5에 y값 얼마가? 2가 짝지어지죠. 그럼 x 하나에 y 하나 맞고요. 만약 x에 뭐 10 정도 집어넣었어요. 10보다 작은 짝수의 개수 몇 개? 4개. 어쨌든 x 하나 y 하나 짝져지는 거 맞으니까 이건 함수가 되는 겁니다. 절대값 x인수 y 숫자 하나 집어넣읍시다. 절대값이 2인수 y는 x가 2인데 y는 얼마예요? y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달리 말하면 x가 2인데 y는 2일 수도 있지. 하지만 x가 2인데 y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남학생 2번이 여학생 2번과 마이너스 2번한테 각각 둘 다 좋다고 좀 찔러대고 있는 거야. 나쁜 놈이죠? 네. 준서 알겠지? 네. 이런 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네. 준서 네가 뭐 혹시 이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건 이거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가 아닌 겁니다. 이거. 네, 아닌 거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한 변 길이가 x인 정삼각형 둘레 길이 한 변 길이가 1이라 칩시다. 한 변 길이가 1이라고 칩시다. 그럼 y값은 얼마예요? 3이 되겠죠? 한 변 길이 x가 2라고 칩시다. 그때 y값은 이건 x 하나 y 하나 맞겠죠? 이건 함수가 되는 겁니다. 4번 시속 공식으로 정리되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함수입니다.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 그럼 x 숫자 집어넣을 때마다 100에서 나누게 되면 y값도 하나가 나오겠죠. 이게 무슨 비례였나요? 반비례. 반비례도 함수입니다. 맞겠고요. 5번 반지름 길이가 x인 원의 둘레 길이.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지름에다가 파이를 붙이면 되죠. 근데 원둘레를 y라고 했으니까 y는 지름 2x 거기다 파이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2파이 x 이렇게 정비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차함수. 이것도 함수가 맞습니다. 정답이 아닌 거는 2번만 틀렸다. 자, 그랬고요. 다음 보기 중 f-2가 3인 것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모두 구하시오.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마이너스 2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합시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을. 그럼 3분의 2 빼기 2를 말하나? 여기는 3분의 2와 x 사이 뭐가 생략되어 있죠? 곱하기 생략되어 있죠? 이 값이 3이에요? 그건 아니네요. 3분의 마이너스 4가 나오잖아요. 3이 아니죠. 여기다 뭐 대입한다? 마이너스 2.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음수는 양수가 되고 2 약분하면 3. 맞네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그럼 똑같은 x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음수는 양수가 되고 2분의 3. 2분의 6 약분하면 3. 이거 맞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 얘는 3이 아니죠. 네, 정답은 아니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 637. 함수 fx가 마이너스 x분의 10이라는 관계식을 가질 때 fa 이걸 a로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뭐 어려울 거 없네요. 그럼 이것도 a로 바뀌겠죠? 그럼 fa는 마이너스 a분의 10이라는 값으로 표현되고 그게 5입니다. a 값 구하는데 보통 우리가 a 값 구할 때는 여기는 a랑 여기는 5에 자리 바꿈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네, 복잡하게 풀지 마시고 이렇게 자리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2 a가 되므로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네요. 중 y가 x의 1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1차 함수인 것. 기억 1차 함수인가요? 1차 함수가 성립하려면 식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나요? y는 x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이런 꼴로 바꿀 수 있으면 다 1차 함수로 했죠. 근데 얘는 y가 없네요. 안 되고요.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네.
y 남기고 넘기면 되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x에 대한 1차 맞잖아요. 1차 함수. 이거는 디귿은 y는 얘가 필요 없어요. 넘어가요. 넘어가면 얘랑 얘랑 지워지지 않나요? 등호를 기준으로 좌우가 항의 모양이 부호까지 똑같게 되면 이 항하면 지워지기 마련이고, 그럼 남는 거는 x에 대한 1차씩 맞네요. 1차 함수. 리을 y는 3일로 넘어가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 몇 차 함수죠? 이거 몇 차예요? 2차. 답이 아니죠. 2차 함수. 미음 y로 정리해야 되니까 일단 y가 있는 항들 이어줘야 되겠죠? 넘깁니다. 그럼 2y는 3분의 x. 이 식을 y로 정리하죠? 그럼 양변에 곱하기 1을 지우기 위해서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2y 3분의 x 곱하기 2분의 1 약분하면 y는 6분의 x. 이게 y는 6분의 x라는 얘기는 6분의 1x인 거죠. 네.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니고 6분의 1입니다. 그럼 x에 대한 1차식이죠. 6분의 1 x 한 번 곱해졌으니까 얘는 우리가 알던 정비례 1차 함수가 맞더라. 그래서 미음은 맞다. 비읍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5. 이게 1차 맞나요? 이게 전형적인 1차 아니라고 했죠.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모 x가 있는 경우는 x가 나눠진 거지. 나눠진 거는 차수로 정의하지 않아요. 곱해져야만 차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차수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뜻은 몇 차예요? 정의하지 않는다고. 몇 차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분수식이라 차수를 정의하지 않아요. 몇 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아예 차수를 정의할 수 있는 1차냐 2차냐를 정의할 수 없는 식이기 때문에 비읍은 답이 아닌 거죠. 다음 1차 함수에 대하여 f2가 6. 여기다 2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네,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다 2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f2는 표현이 마이너스 2 플러스 1로 바뀝니다. 그게 6이에요. 따라서 이 값은 8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저 fx 관계식이 바뀌죠.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여기는 아까 2를 대입한 거였고, 원식은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인데 a가 8이네요. f-3의 값을 계산하시오.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3 플러스 8. 정답은 11. 본인이 그런 말을 하시면은 우습죠? 네. 분명 아 우습다. 아 우습다. 이 정도로 쉽다. 분명 어려워질 거예요. 아니에요. fx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이거 모르는, 이게 x 말고 모르는 지금 항이 두 개 나왔죠? 유념하시고 f-1이 2 f-1이 이건 뭐 마이너스 1 대입하라는 뜻인데,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라는 뜻이죠. 얘는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로 표현되는데 그 값이 2입니다. 이번엔 이거 f3 여기다 3 대입하세요. a 곱하기 3 하세요. 3a 플러스 b. 그러면 그 결과는 10과 같습니다. 오랜만이네. 너 반갑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죠. 어떻게 하죠? 뺍니다. 빼면 이거 빼는 것도 만약 요령은 있어. 사실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음수가 붙죠. 그럼 반대로 빼는 게 나아요. 아래에서 위를 뺍니다. 그럼 3a 마이너스 a니까 4a가 되고 10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계산이 좀 쉽죠. 따라서 a 값은 2가 되고요. a 값 1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2 넘어가면 b 값은 4. 둘을 더하면 6. 네, 그 위에 있는 점, 그래프 위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1차 함수 직선이겠죠? 그래서 왜 직선을 오른쪽 아래로 그리시는 겁니까? x 앞에 있는 개수를 보세요. 양의 음이에요. 음이잖아. 너 정비례할 때 배웠잖아. 원점을 지나던 직선. a가 양수이면 오른쪽 위로, a가 음수이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x 앞에 있는 개수가 직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걔를 밑으로 위로 한 칸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제 그래프는 이렇게 지날 거라고 예상이 되죠. 저번에 평이동 배우셨잖아요. 원점을 지나는 y는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를 위로 한 칸만큼 모든 점을 평이동한 거니까 0,0이 0,1로 바뀌어서 이렇게 직선이 지나갈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직선을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어요.
대략 근데 어차피 배운 게 있으니까 내용 정리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직선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직선 위에 있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직선 위잖아. 맞아?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위아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직선 바깥에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직선이 지나지 않는 점 혹은 직선 밖의 점이라고 표현하지 직선 위란 뜻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에요. 이런 점들이. 결론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직선상에 놓여 있는 점이다 보니까 이 x좌표, 이 y좌표를 식에다 대입하면 식은 참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계성으로 지금 점을 만든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는데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거죠. x좌표에 마이너스 3을 곱한 다음에 1을 더하면 그게 y좌표가 된다. 물론 이제 점을 일일이 다 대입해도 됩니다. 여기 일단 뭐 1번 같은 건 대입해보는 거죠. y에 11 마이너스 3 곱하기 x에 마이너스 4 플러스 1 성립합니까? 우변은 마이너스 11 안 맞잖아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이 의미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x 앞에 마이너스 3을 곱해요. 3 거기다 1을 더해 4 그게 y좌표야. 아니잖아. 4가 아니잖아요. 틀렸죠? x 앞에 마이너스 3을 곱해요. 0 거기다 1 더해 1 그게 y좌표야. 아니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해요. 마이너스 6 거기다 1 더해 마이너스 5 그게 y좌표네? 이게 맞는다. 뭐 이런 의미. 아니면 대입하셔도 괜찮고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요. 마이너스 15 거기다 1 더하면 마이너스 14 안 맞잖아요. 네, 틀렸다. 4번이 정답이다. 아니면 아까 좀 숫자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네, 상관없다고.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7만큼 평이동했더니 자, 이 그래프를 y는 4x-1을 어떻게? y축으로 얼마만큼? 7만큼 평행이동하면 관계식은 어떻게 되죠? y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원래 있는 원식에다가 이 평행이동한 숫자를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이 7 앞에 생략되어 있는 부호는 플러스겠죠? 이 플러스 생략되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y는 4x 플러스 6 이게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y축으로 7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그랬더니 그 그래프가 y는 ax 플러스 b랑 같다. 그게 되었다. 따라서 a 값은 4, b 값은 뒤에는 상수값 6 a 빼기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아까랑 비슷하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y는 4분의 3x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있었어요. 그 직선을 명령 그대로 y축으로 얼마만큼? k만큼 평행이동합니다. 그러면 저 관계식 D에다가 원래 있는 식 D에다가 뭐 갖다 붙이면 된다고요? K 갖다 붙이면 돼. K 앞에 생략되어 있는 부. 이 부 안 보이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플러스 K를 갖다 붙여요. 이렇게. 선생님, 이는 양인가요? 아니요. K 자체가 양이면 위로 올라갈 테고 K가만 음이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자, 얘가 이렇게 했더니 이 그래프가 y는 3ax y는 3ax 걔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합니다. 얘를 이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y는 3a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얘를 y축 k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와 얘를 y축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겹쳐졌다는 게 뭐예요? 직선이 겹쳐졌다는 얘기는 같은 거라는 얘기지 뭐. 직선이 겹쳐졌다는 얘기는 같은 직선이라는 뜻이잖아요. 아, 얘네들이 같구나.
서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죠. 눈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좌우는 괜찮잖아요. 한쪽 눈 안 보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YY 같고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4분의 3.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는 3의 2. 여기 잘 봐야 돼. X 뒤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2가 아니고 여기까지가 X 뒤에 있는 숫자죠. 상수값. 마이너스 2 플러스 K. 여기 X 뒤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4. 요거를 풀면 각각 A값, K값이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는 양쪽을 뭘 곱해야 되냐면 3으로 나눈다. 혹은 3분의 1을 곱한다. 그럼 여기다 3분의 1을 곱하면 4분의 1이 남고 얘는 3분의 1을 곱하면 3 약분되고 A가 남고 A는 4분의 1이다. 여기서는 그냥 이항만 하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1 이항하면 K값은 마이너스 2. A와 K의 곱을 구하시오.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죠. 자, 저 1차 함수를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신답니다. 그러면 뭐 아유 뭐야 원식에다가 저 평행 나온 숫자를 갖다 붙이면 된다며 이렇게. 그럼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그래프가 누굴 지난다고요? p,1을 지난다라는 뜻은 x에다가 p 집어넣고 y에 1 집어넣으면 관계식은 참이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 y에 1 집어넣고 x에 p를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2 이항을 합니다. 그럼 3p 이항을 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양면 3으로 나누게 되면 p값은 마이너스 1.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떡이 절편이야. 1차 함수 그래 x절편 y절편. 그러면 x절편은 참 선생님 수학 문제 풀다 말고 좀 웃긴 얘기 하시는데 x절편은 그럼 x떡인가요? y절편은 y떡인가요? 네. 에? 무슨 말이야? x떡 y떡이라고? 갑자기 수학 문제 풀다 말고 떡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배우는 1차 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무슨 모양이죠? 직선이죠. 직선이에요. 물론 이제 직선이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도 있고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직선도 있겠지만 어쨌든 직선입니다. 근데 그 직선이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겠죠? 직선은 무한히 길죠. 무한히 길다 보니까 직선을 그리다 보면 언젠가는 어떤 식이든 여기는 y축 위를 통과하죠. 여기 x축 위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y축과 만나는 점이 있고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그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이 x좌표를 앞으로는 x절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여기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 만나는 점의 y좌표, 그 y좌표를 y절편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로 합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절편은 떡이라고 해놓고 나왔어. 그럼 이게 무슨 떡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표현이니까. 직선이 x축과 떡 달라붙어 있는 점, 직선이 y축과 떡 달라붙어 있는 점. 수학 문제 풀고 있죠? 침 흘리지 마세요.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학 문제 풀고 있는 겁니다. 네, 침 흘리지 마세요. 선생님, 이게 정말 느낌상 x떡, 직선이 x축과 떡 달라붙었을 때 그 점의 x좌표를 x떡, y축과 떡 달라붙는 점 y떡, y절편,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맞겠냐? 이 절편은 한자어예요. 절, 가른다는 뜻이에요. 왜 절단할 때 그 절이에요. 편은 조각편자인데 가르는 조각이라는 뜻인데 좀 더 의미 있게 해석해 보면 직선이
x축을 가를 때 만나는 조각, 만나는 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x축을 지나가면서 x축을 통과하며 x축을 가르잖아. x축을 가를 때 만나는 점이란 뜻이에요.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그 점의 x 좌표다. 잊지 마세요.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점을 다 쓰는 게 아니고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만 우리가 x 좌편이라고 불러요.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 좌표만 y 좌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점이 예를 든 거예요. 마이너스 3,0이고 여기 있는 점이 0,2라고 칩시다. 그럼 x절편은 뭐라고 써야 되죠? x절편은 이 좌표점을 다 쓰는 건가요? 아니면 마이너스 3만 쓰는 건가요? 마이너스 3만 쓰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쓴 거고 절편은 그 교점의 x절편은 x좌표. 그럼 y절편은 저 교점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이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교점의 y좌표 이렇게 쓰시는 게 맞는 편이에요. 아셨죠? 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우리가 절편이라 부른다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내용은 그런 거라면 y는 ax 플러스 b 뭐죠 선생님 이게? 몇 차 함수? 1차 함수잖아요. 단 a가 뭐가 아닌? 0이 아닌. a가 0이 아니어야 1차 함수가 될 테니까 저런 1차 함수에서 y절편을 구하라면 땡큐예요. y절편은 의미가 뭐라고 했죠? 이게 y축 위에 있는 점이잖아. y축 위의 점. 이거 중1 때 배웠어요. y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x좌표가 무조건 0으로 갑니다. 그렇지? 그럼 y절편을 구하라는 얘기는 x가 0일 때 그때 y 값을 구하면 그게 y절편이네요. 근데 이 시간 x에 0 집어넣어보세요. 이건 지워지지 않나요? x 0 집어넣는 순간 a 곱하기 0 없어지잖아. 그때 y 값은 b. 뭐야? 너 뒤에는 너 알고 보니 너 y절편이었구나. 실제로 y절편은 식에 다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식만 보면 뒤에 있는 상수값이 y절편이구나 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y절편은 1차 함수 뒤에 붙어있는 상수값 그 상수항이 y절편입니다가 되는 거죠. 이것도 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y절편은 눈만 있으면 다 보여요. 근데 x절편 구하라면 이거는 뭐 바로 x절편, x절편은 a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x절편은 y가 0일 때 왜 y 0 집어넣지? x절편은 어디 축 위에 있는 점이죠? 당연히 x축 위의 점이잖아요. 근데 x축 위의 점, 이것도 중1 때 배웠죠? y좌표가 무조건 0입니다. 그래서 식에다가 y에 0 집어넣어요. 그럼 0은 ax 플러스 b, 이때 x값을 구하는 거죠. 이걸 이항합니다. 이항하면 ax는 마이너스 b가 되고 양변을 a로 나누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x절편이 돼요. 그럼 느낌상 약간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에서 1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하면 x절편이 나오긴 한다는 뜻이야. 근데 굳이 쌤이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알아두면 좋긴 한데 y절편은 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답을 보이니까 얼마인가요? 보이잖아요. 네. 보이잖아요. x 0일 때 y값 4. 너 y절편이구나. 근데 x절편은 보이진 않아요. 눈으로 보이진 않죠?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 x절편 y가 0일 때 그때부터 방정식 푸는 거죠. 함수가 아니고 1차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넘기면 2x는 마이너스 4.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x절편은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아니면 뭐 공식상 1차 함계수분의 상수항에 음수를 붙이면 되죠. 그래서 2분의 4에 음수 붙이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굳이 이걸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대단히 어려운 식이 아니니까. 의미는 오히려 이렇게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좋아요.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 그 해석이 더 좋은 편이지 공식을 외우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밑에 보시면 x절편과 y절편 이용해서 1차함수 이제 그리는 겁니다. 1차함수 그리는 거예요. 1차함수를 그린다고? 1차함수를 그린다고? 라는 뜻은 직선 그리기예요. 이 뜻이죠. 1차함수는 직선이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직선 그리려면 점이 최소한 몇 개만 있으면 돼요. 직선 그리려면 최소한 2개 점이 있으면 돼요. 아무거나 내가 이 식을 성립하기 위한,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 직선을 좌표 평면 위에 그려보세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x축, y축 원점. 자, 얘를 그리는데 이런 것도 물론 괜찮겠죠. 이런 거, 이 직선을 지나는 점 x에 1 한번 집어넣어볼까? 그럼 y값이 2가 나오네. 1,2 여기쯤. x에 마이너스 1 정도 집어넣어볼까? 그럼 y값이 6. 마이너스 1,6 여기쯤. 아, 이 두 점을 이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두 점을 이으면 되는구나. 이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그래프구나. 이래도 돼. 그치? 이래도 되는데 이건 일일이 x좌표, y좌표 다 계산해야 되잖아. 우리가 좀 전에 뭐를 배웠죠? 무슨 편을 배웠나요? 절편을 배웠잖아요. 절편의 특징은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거예요. x좌표나 y좌표나 둘 중에 하나가 0이고, 더불어 이 직선식을 보자마자 어이구 너 반갑다. y좌표는 얼마예요? 4. 보이잖아요. 아, 얘가 y좌편이 4라는 얘기는 이 직선이 쭉 지나가면서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4에 있다는 얘기야. 0,4. 4라는 y값에 찍혀있다는 뜻이죠. 그죠?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 y 0 집어넣어요. 그럼 0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넘어가면 2x는 4, x값 2로 나누면 무슨 말이죠? x좌표 2라는 얘기는 x축 위에 있는 점 어디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2,0에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여기. 뭐 이런 점을 찍어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는 워낙 절편이 x값이나 y값 하나를 0 만들기 때문에 관계식을 구하기가 점 찍기가 그만큼 편하다는 뜻이야. 물론 나머지 점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얘네가 좀 더 계산이 유리하다. 이왕 유리한 거라면 유리한 걸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절편 두 개 뜩 찍고 줄 쫙 그으면 내가 원했던 답이 내가 원했던 그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절편 두 개 앞으로는 보통 다 그래요. 일반적으로라는 뜻은 다 그렇다, 늘 항상 모든 예외 없이 그 뜻은 아니고, 웬만하면 직선 1차함수식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직선 그리라는 뜻인데, 직선 그리려면 최소한 점이 2개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2개를 웬만하면이라는 뜻이죠. 절대적이라는 안 했어요. 웬만하면 절편을 이용해서 두 점을 찍는 게 x절편, y절편, 이 절편을 이용해서 찍으면 그만큼 유리해진다. 빨리 찍을 수 있고 빨리 이을 수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주로 그렇게 많이 해요. 여기는 너무 중요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너무 중요해서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에 한 200제곱? 중요 한 200번 불러야 얘가 가볍게 기울기에 대한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이거 말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기울기라는 건데, 기울기는 이 1차함수의 직선의 기울기, 1차함수 그래프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라는 뜻인데, 이 기울기라는 게 뭐냐면요,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말해요. 기울어진 정도. 걔를 세 글자로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이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 근데 수학자한테 누가 물어봐. 선생님,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보통 이렇게 직선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 직선은 약간 기울어져 있는 정도인 기울기가 있을 텐데 이 기울기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수학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본 거면 옆집 아저씨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직선이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뭐 이 정도? 그 정도 기울어져 있지 않니?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수학자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수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 기울기를 수치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 기울어져 있다라는 숫자로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직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있지만 이 직선을 구성하는 두 개의 점을 찍어요. 그 두 개의 점을 찍은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이 직선이 기울어지는 정도라고 판단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이 점에서 이 점 이동할 때 사람은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 이용하려면 뭐 직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구부렁구부렁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은 이동 경로가 정해져 있어요. X축을 따라서 이렇게 평행하게 X축 따라서 평행하게 이동합니다. 더불어 다시 여기서 여기를 가려면 Y축 따라서 이렇게 Y축 따라서 Y축에 평행하게 뭐야 이거 불편해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할 때 X가 변화한 양을 X의 증가량이라 불러요. 물론 지금은 증가량이라는 단어만 쓰는데 나중에는 변화량 혹은 증분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해요. X의 증가량. 근데 이 증가량 표현이 좀 배운 학생들은 익숙치 않은 게 증가량 그러면 무조건 커지는 듯한 느낌인데 증가, 커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기서 증가량은 약간 상징적 표현인데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변화량이라고 보시고 이해는 변화량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긴 해요. 하지만 표기법상 증가량이라고 중학교는 돼 있어요. 여기는 Y의 증가량, Y의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분수 형태로 표현해요. X가 일정한 크기만큼, 일정한 숫자만큼 증가할 때 그 증가하는 비율에 맞추어서 Y가 얼만큼 증가하는지 걔를 따진 거를 앞으로는 세 글자로 이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인 기울기를 이렇게 수치화하는 겁니다.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정말로 중요한 관계식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여기 있어요. 네, 여기. 그리고 이 기울기는 1차 함수에서 어디를 뜻하냐면 X의 개수를 뜻합니다. 책에서는 A라고 되어 있죠? 왜 A라고 썼나요? AX라고 되어 있으니까. X 앞에 있는 개수가 A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의미가 맞는 표현이에요. X의 개수. 여기 써있죠? X의 개수. 그 값은 항상 일정하다. 그 문제 푸는 동안에 그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일정한 기울기를 갖는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기울기예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왜냐고 묻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서 수학적으로 정의는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왜? 왜 그런 거야? 그러면 뭐 그 얘기한 것처럼 네 이름 뭐야? 나 홍준서. 왜? 넌 왜 홍준서야?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제 이름은 홍준서구나. 아, 저렇게 생긴 친구는 홍준서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넌 왜 홍준서야? 왜 김준서가 아닌 거지? 왜 홍준성이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앞으로는 기울기라고 정의한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표현, 그 증가량은 1차 함수에서 기울기와 같다. 하다 보니, 그러면 우리가 1차 함수식에서 이제 배울 건 거의 다 배웠다고 봐도 돼요. 1차 함수의 표기법상,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써지는 게 1차 함수라며. 일반적으로 그렇게 써진다며. 그리고 여기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기울기래네. 식을 보면 시간의 기울기가 나타나 있다는 뜻이에요. X 앞에 있는 개수는 기울기가 되며 걔를 구할 때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하는 거구나. 그 뒤에 있는 이 b는 이 직선이 y축과 만날 때의 교점인 무슨 절편? y절편이 되는구나. 그런 뜻이에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럼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 y는 2x 마이너스 1, 2, 4 라고 해봅시다. 얘의 그래프를 아까 우리는 이걸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을 이제 처음엔 좀 전에 뭘 배웠냐면 절편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y절편 얼마? 마이너스 4. x절편 얼마예요? 얼마죠? x절편. 뭐도 한참 계산해. x절편. y가 0일 때 x값. y가 0일 때 x값. 2x-4는 0. 넘어가면 2x는 4. x는 2. 얘네 둘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며요. 어떻게? 이렇게. x값이 칸이 조금 부족해서 x절편 2 여기, y절편 마이너스 4 여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이게 이거예요. 이 그래프. 근데 얘를 좀 전에 배웠던 기울기와 y절편을 통해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왜 얘네들? 다 나와 있으니까. 일단 기울기는 2, y절편은 마이너스 4. 그 얘기는 따라서 이 그래프가 0,-4라는 점을 지나가겠죠. 그려요. 이 직선이 0,-4라는 점을 지나간다. 여기를 지나간다. 색깔로 구분해드릴게요. 여기 지점을 지나간다. 0,-4. 기울기가 2다? 기울기는 이걸로 표현되죠?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럼 기울기를 분수로 표현하는 게 좋다는 뜻이네? 근데 얘는 자연수인데? 분모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1. 그럼 이 얘기는 x의 증가량이 플러스 1일 때 y 증가량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 플러스죠? 플러스 2라는 뜻이에요. 이 점에서부터 다른 점으로 이동할 때 이러한 변화량을 통해서 다음 점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오른쪽 한 칸가, 이 점에서 오른쪽 한 칸을 갑니다. 오른쪽, 이게 x의 증가량이죠? 그때 y는 위로 두 칸을 이동합니다. 그럼 이 직선이 기울어지는 정도를 이해하려면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하는 요 경로를 따지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얘랑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완벽하게 일치하죠? 왜죠? 여기 x좌표는 2에서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제대로만 그린다면 그렇게 만난다는 뜻이죠. 선생님, 근데 이거는 분수값이라 꼭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기울기 2를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은데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기울기 2 나오지 않습니까? 2 나오죠.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되는 건가요? 이때는 이 점에서, 이 y절편에서 얘를 만약 내가 기울기 1의 의미로 본다면 이 점에서 왼쪽 한 칸 가고 나서 x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왼쪽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y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y값의 변화량이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뜻은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간다는 뜻이죠. 그치? x가 플러스이면 오른쪽, y가 플러스이면 위쪽, 반대로 x가 마이너스이면 왼쪽, y가 마이너스이면 아래쪽, 이런 의미니까. 왼쪽 한 칸 이동하면 y는 밑으로 두 칸 이동한다. 여기 찍힌다.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다시 이 직선이 된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플러스 2분의 플러스 4 하면 이것도 기울기 2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아까 여기 그렸던 y절편 마이너스 4에서 왜 꼭 마이너스, 왜 여기서만 찍어야 됩니까? 다른 점에서 찍어도 돼요. 근데 워낙 이 점이 쉽기 때문에 이 점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지 다른 점도 상관없습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몇 칸? 2칸. 그럼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비례적으로, 상대적으로 y는 위로 4칸. 여기 있네요. 이 두 점을 이으면 이 직선이 만들어진다. 계속 똑같은 직선이에요.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직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너라면 1번의 방식으로 그리겠니? 2번의 방식으로 그리겠니? 너라면. 개인의 이거는 성향 차이겠지만 뭐가 좀 더 그림 그리기 유리한가요? 느낌상 뭐가 더 유리해요? 아, 나 순간 외로워. 뭐 누가 맞다 틀리다 아닙니다. 이것도 그리는 방식이니까. 근데 보통은 1번으로 많이 그려요. 왜죠? 그러면 이거를 그리려면 칸수를 세야 돼요. 칸을 세야 돼요. 근데 모는 종이 없으면 칸이 불규칙하겠죠. 이 간격 잡는 게 일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림이 좀 삐딱삐딱하죠. 그러니까 원래 그림보다는 좀 기울기가 안 맞거나 위치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